네, 2009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질문입니다. 1문단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문단에 보시면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이 동영상 압축 기술의 원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이 글은 동영상 압축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글이 전개되겠구나라고 눈치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보니까 동영상 압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압축이란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점을 빼버린다라는 걸 눈치채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영상 압축은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압축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제시된 동영상 압축의 성질은 첫 번째로는 필요한 정보만 남긴다는 점, 두 번째로는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 지금 주어진 종류들, 지금 요 세 가지의 방법들은 모두 동영상 압축에 포함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간에 필요한 정보만 남긴다는 점, 그리고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다 똑같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3번의 3번을 미리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화소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문단 내용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동영상 압축을 이용하게 된다면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질이 달라지는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세 가지의 방법들을 모두 고려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3번 선택지에서는 화소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적절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동영상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간 중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간 중복은 바로 동영상 압축의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자, 화면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하고 소멸하고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제외하는 영역을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제외하는 영역들의 특징은 앞에 있는 장면과 변화하는 영역입니다. 즉, 변화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례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 텐데요. 장면이 바뀌면서 이 아나운서 뒤에 있는 배경은 변하지 않고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화면을 이전 화면과 비교하면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화면을 모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것, 즉 변화된 영역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쵸? 출현하고 또는 소멸하며 또는 이동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만 저장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A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고 합니다. 화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구성하는 점이고요. 자, 이 화소에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소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소간 중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소간 중복은 화면 안에서, 자, 여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1번의 화면 간 중복은 앞의 화면과 현재 화면 사이에서를 비교한다면 화소간 중복은 현재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에 있는 점들끼리의 값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화소들끼리 화소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또는 변화가 규칙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값들을,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등장합니다. 원래의 화소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1문단에서 이 동영상 압축은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불필요한 정보를 없앤다라고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은 사실상 필요한 성분은 아니라는 것을 또 눈치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소간 중복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성분이 아니라 화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외의 나머지 성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압축 전후에 화소의 개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 변환된 성분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질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원래 데이터에서 지워낸 것은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만 빠져나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화면이 단순하고 규칙적일수록 중복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집니다. 제거 가능한 성분들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위에서 언급했던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을 너무 많이 지워버리게 되면은 화면이 뭔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즉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지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일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설명 방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평가원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유추의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유추의 사고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어떠한 사물과 사물 사이에 또는 개념과 개념 사이에서의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원이 이렇게 유추의 사고 방식을 그래서 본문에서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개념과 또는 사물 사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지점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점을 좀 독서해서 좀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자 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유추는요, 핵심이 바로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대응시키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유에서 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줄어들지만 맛은 보존됩니다. 자,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우유는 원래의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없애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분은 지금 위에서 제거되었던 성분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과 대응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전지분유는 바로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자, 데이터를 줄여놨던, 즉 데이터 압축한 후에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피는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한 부피는 바로 데이터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압축을 해도요, 화질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렇게 대응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4번에 정답은 5번이라는 것을 좀 손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압축된 동영상에 저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많은 부분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 중복은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마지막 방법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에서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는 많이 나오는 횟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 즉 이렇게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경우에는 더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값은 그대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하는 양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3번으로 돌아가 보실 건데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복잡한 경우에는 화면 간 중복을 제거할 수 없겠어. 자, 화면 간 중복은 무엇을 없애는 것이었을까요? 아까 나왔었죠. 앞에 있던 화면과 현재 있던 화면 사이에서의 변화되는 지점들을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이 아무리 복잡해도 앞에 있는 화면과 뒤에 있는 화면 중에서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조그만 부분만 변화가 되었다면 그 부분만 저장을 시키면 충분히 화면 간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 선택지는 부적절합니다. 2번입니다.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는, 자, 우리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었죠.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화면이 흐려집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제거했던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제거 가능한 성분들을 너무 많이 제거했습니다. 즉,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화질이 좀 흐려지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화소의 개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이 화소간 중복 방식을 사용을 해도 결과적으로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소간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맨 첫 화면에서는 이전 화면이 없습니다. 자, 이전 화면이 없으면 당연히 화면과 화면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데이터 압축을 하는 화면 간 중복은 적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만, 화소 간 중복은 사실 한 화면 안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화소들 사이에서의 값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소 간 중복은 이전 화면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변환된 성분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거 가능한 성분이었고, 제거 가능한 성분을 어느 정도 제거시키느냐에 따라서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5번 가보실 건데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을 비교해 봤을 때 변화된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여기에 있던 도형은 이쪽으로 이동했고, 여기에 있던 도형은 이쪽으로, 여기에 있던 도형은 이쪽으로, 여기에 있던 도형은 이쪽으로, 또 별표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모양의 위치가 다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봤을 때 화소의 값들은 아까 무엇을 나타내냐? 밝기와 색상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지금 가는 밝기와 색상이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화소들 간의 차이는 크진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화면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소 간의 차이, 화소 값들 사이에서의 차이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면 간 이동을 적용시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나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에서는요, 이동시킨 것이 별표가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차이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이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접해 있는 화소들을 살펴봤을 때 밝기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소 값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실 건데요. 자,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 사이의 화면 간 중복의 정도, 중복성이 얼마나 더 높냐입니다. 비슷한 그림은 사실 나였습니다. 왜일까요? 가는 모든 도형들의 위치가 바뀌었고, 나는 별 모양만 그림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복의 정도는 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5번은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 화소 간의 중복 전도를 봤을 때 가가 훨씬 더 중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 그림은 이쪽은 검고 이쪽은 하얀 것처럼 이 색상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만 여기는 다 모두 흰색으로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높아요? 정답은 가가 더 높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겠습니다. 문맥적 의미라고 했는데 이 문맥적 의미라는 말이 다소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맥적 의미를 좀 고려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개념을 다루는지를 따져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인가가 없었다가 새롭게 생긴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보실 거예요. 원래는 고요했는데 돌을 던지게 되어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파문이 새롭게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1번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눈이 내린 마당에 강아지 발자국이 새롭게 없었다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구멍이 없다가 주머니에 구멍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3번도 의미상으로 유사하고 4번입니다. 새로 샀던 차이죠. 흠이 없었는데 흠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요, 결혼이 없었다가 새롭게 생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와 혼인을 맺었다, 혼인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